제3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기출문제 그 32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살짝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자, 그래서 딱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5번까지 풀어봤으니까 26번부터 들어갑시다. 자, 2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도로 오른 것은 지도를 찾는 건데요. 현재 남아있는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 15세기네요. 1402년 김사영이 발의하고 이 회가 실무를 맡아 제작을 했는데요. 원의 세계지를 참고했지만 한반도 일본 부분이 지나치게 소략해서 한반도 지도와 일본 지도를 보강해서 다시 그린 거죠. 그래서 세계지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다시 그려서 붙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자, 요것은 누구 때? 태종 때 만들죠. 누가?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 회가 그렸다라는 것이죠. 1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1번 정답이고, 2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구전도인데 19세기 때 김정호가 그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이것은 이제 천화도인데 이건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그냥 민간에서 사용했던 지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화도의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중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네 번째 여지전도인데 이것도 이제 19세기에 김정호가 그린 것으로 우리가 추론은 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 지도예요. 이게 이제 특징은 아메리카 대륙이 없어요. 다섯 번째, 고려망국 전도지요? 요 누구 때요? 선조 때 들어옵니다. 선조 때 이광정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선교사, 마테오 리치 있죠? 마테오 리치의 고려망국 전도를 우리가 유입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확한 정답. 지도 문제가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예요. 자, 27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군사. 주상께서 도감을 설치하니 군사 훈련을 시키라고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으시고 내가 청하기를 당송 및 일천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준다 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응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 안 돼서 수천 명을 얻어서 총 쏘는 법, 칼 쓰는 법을 가리키고 또 당번을 정해서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에 행차가 있을 때 호위하게 한다. 국왕, 호위 뭡니까? 중앙군. 그런데 이제 서해집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유성룡이 건의한, 선조에게 건의한 훈련도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조 때 만듭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래서 호수, 사수, 살수, 삼수령을 양성을 했던 조선 후기의 중앙군 5군영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거죠. 자, 1번. 정조 때 설치된 국왕의 친위부대였다. 장용영이에요. 장용영. 그렇죠? 정조 때 국왕 친위부대. 자, 두 번째. 정미 7조에게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 군대 해산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대, 당시의 시위대와 진위대. 이들이 이제 해산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것이 이 훈련도감이죠. 네 번째,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이건 뭐 세종 때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 때. 그래서 그 세종 때 이종무가 병선 227척을 가지고 가서 싹 쓸어버렸다라는 거죠. 군사는 한 10,000명 이상. 다섯 번째, 양인 계병제 원칙에 따라서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훈련도감은 중앙군으로서 직업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의무병, 뭐 지방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2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희빈 장씨의 아들은 왕비의 소생이 아니므로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한 것은 너무 이르다. 원자를 정해버리면 그 다음은 세자가 되니까 당연히 세자 책봉을 하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인연왕 민씨 사이에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 일을 어쩔 것이냐라고 얘기했던 서인의 송시열이죠. 자, 왕명을 가볍게 여기는 상소를 올린 송시열의 관작을 삭탈하고 쫓아내라.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도 쫓아내라 폐비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숙종 때 환국이죠. 기사환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숙종 때. 그러면서 이제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 기사환국 아닙니까?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자, 1번 외척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던 사화지요. 그래서 사화와 이것은 이제 환국이잖아요. 붕당 정치의 환국. 두 번째,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공신책봉 끝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으니 인조 때 이괄의 난이죠. 인조 반정에 참여해서 공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책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괄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했으니 언제예요? 현종 때 예송 논쟁이지요. 다섯 번째, 자, 지금 이조전랑의 인명을 둘러싸고 살인 및 동인과 서인으로 선조 때 나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종 때 2번이 정답, 29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조선 후기의 국학 연구입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자. 우리 정통과 현실에 대해서 지키자. 우리 말의 운을 연구한 훈민정음 운해가 있었고, 자, 지금 보면 훈민정음 운해 다 조선 후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있었던 상황을 찾아봐라. 국학에 관련된 것. 자, 남북국 시대를 제시한 발해고 유득공이죠. 18세기 유득공의 발해고 역시 조선 후기. 니은만 맞네요. 국학자죠. 전국의 지리 정보를 정한 팔도지리지는 성종 때죠. 성종 때. 조선 전기 성종 때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디귿번. 자, 우리나라 역사지를 정리한 아방강역권은 정리학용에 의해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니까 맞고요. 을이 1번.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편찬이 되죠. 기억 디귿번이 조선 후기 상황.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0번은 명절 문제네요. 명절.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 봄의 첫걸음, 무슨 전통문화 주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새봄을 날린다는 무엇? 일 맞아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 자, 화전을 만들어서 체험 1에 보면 화전 만들기 진달래꽃으로 장식한 화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삼진날이죠. 삼진날은 3월 3일입니다. 자, 1번 백중 김매기가 끝난 다음에 농민들이 좀 휴식을 취하는 그 기간 백중이라고 하는데 그 7월 15일이에요. 칠성날은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7월 7일. 그래서 이때는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보고 제를 올리고요. 이날은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성들이 이 기원을 하는 거죠. 저 바느질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거. 이게 이제 결교라는 거고. 3번은 이제 대보름이죠. 대보름은 이제 1월 15일이고 그 뭡니까? 귀발기 술도 마셔야 되고요. 달맞이 가야죠. 그리고 쥐불놀이 하지요. 달집도 태워야 됩니다. 달집 태우기. 네 번째 삼진날 정답. 다섯 번째 보시면 한가위죠. 한가위 음력 다 8월 15일. 그렇죠?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송편을 먹는 날이죠. 차례를 지내야 되고. 31번 들어갈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진중일기라고 써있죠. 진중일기는 조선 후기 평안도 가산과 곽산 일대에 일어난 이 사건의 진업 과정을 일기체로 우리가 이제 기록한 거다. 이 책에는 참여 세력에 대해서 우근직은 참모였고 이전은 와주고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그 절개는 의주로부터 개성에 이르는 거의 지역 대부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홍경래의 난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1811년 몰락 양반 홍경래가 들고 일어난 거죠. 순조 때 세도 정치 때 이 매관 내직과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고, 이때 그 서북민의 참여가 엄청나게 많았던 이유는 뭡니까? 서북민의 참여,
차별 대우가 극에 달했고 한양에 살고 있는 노비가 평안도 놈이라고 헐뜯을 정도로 그렇죠. 낮춰 부를 정도로 화가 났었다. 1번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지요. 관군. 아직 청나라 애들이 오려면 멀었어요. 자, 두 번째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지요. 세 번째 물랑양반 유계춘이 주도한 것은 임술농민봉기죠.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진주 농민봉기. 네 번째 남적과 북적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자, 5번 세도 정치기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것이 홍경래의 난.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32번 문제로 갈게요. 32번. 그래서 진중일기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중일기 나오면 홍경래의 난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지요. 자, 32번 문제로 갈게요.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뭐 글자, 막 편지 같은 거예요. 자료는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누가 쓴 편지. 고종의 즉위와 함께 권력을 잡은 사람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겠죠. 그는 이양선의 접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리와 장교를 상인으로 위장시켜 서서히 동정을 살피라고 했고요. 이 편지를 통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 대처하고자 한 그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가 담겨있는 책이다. 편지다라는 거죠. 맨 끝에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의지는 신미양요 직후 그가 세운 척화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 그가 누구다? 흥선대원군이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한번 찾아봐라. 1번.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한 것은 영조죠. 영조. 틀렸고. 자, 두 번째.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호포제. 그렇죠? 호포제. 동포제라고도 하는 양반도 군포를 납부해라. 맞네요. 세 번째. 상공부를 부활시켜서 군국 기물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때 이제 무엇을 비변사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삼군부와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부활되는 것이죠. 네 번째, 경복궁을 증건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으니 이것은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사창제를 실시해서 황국의 배단을 시행하고자 했으니 이것은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던 민생 안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 것은 1번이 정답. 33번, 가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번. 자, 박지원의 손자인 나는 임술련에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전 이전청의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지원의 손자 박교수죠. 지금 박교수는요, 두 가지 활동사항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유생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도 있었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서도 미국과 통상 거부하면서 불을 질렀던 그렇죠. 이때 박교수. 자, 4번. 그런데 이제 박교수가 청나라 갔다 오면서 바뀌어버리죠. 개화 사상에 심취해버린다. 을사늑역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린 후 퇴인해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돼서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최익현. 그렇죠? 최익현. 1번. 대동강으로 침입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 박교수의 설명 맞고요. 두 번째, 북학의를 저술해서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한 건 누구예요? 박제가지요. 박제가. 자, 세 번째,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부호를 처단했다. 1915년 박상진에 의해서. 그렇죠? 박상진. 대구에서 조직을 했고 나중에 이제 김저진 장군이 가입을 하면서 활발하게 독립 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라는 것. 네 번째, 조선 책략의 유포에서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으니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지요. 다섯 번째, 이들 모두 통상 개국론을 통해서 문화의 개방을 강조했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나가 안 됐죠. 위정척사의 대표 최익현 애국지사인데요. 그렇죠. 자, 34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죠. 34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본국 정부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쿠로다 기요타카와 뭐 이렇게 길어요, 그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오우의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의 조선국 강화도, 그렇죠? 조선국 정부의 신원과 그리고 아랫줄에 윤자성과 함께 받던 유제에 따라서 의결한 조고와 관을 아래에 열거한다.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그 의결을 냈대요.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다라는 거죠. 청간섭을 배제하고 있고 7관에 보니까 조선국 연해 섬과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서 그 아래 보시면 해안을 측량한다. 해안 측량권이 정해져 있는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죠? 1번 갑신정변이 원인이 돼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 원인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 그렇죠? 자, 두 번째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민현환이 자결을 냈던 건 1905년에 을사늑약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약이 있었던 거는 1886년에 조선과 프랑스 조오프 통상조약에 의해서 이때 천주교 포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외국에 대한 체해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882년 미국과 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체해국 대우가 체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다른 열강들과 조약할 때 대부분 체해국 대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자, 다섯 번째, 부산 외 이곳, 두 곳의 이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 그래서 부산, 그리고 원산도 개항됐죠. 그리고 인천 이렇게 해서 세 개 항구가 개항되는 것이 강화도 조약. 35번 문제로 갈게요. 가와 나 4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개화정책의 추진과 4절단의 파견인데요. 자, 김기수가 있고 1876년에 파견이 되었어요. 활동 보시면 근대시설 시차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보시니까 김윤식이 나옵니다. 자, 1번 가번은 김기수에 의해서 1876년에 일본에 갔다 온 거죠. 그래서 가는 1차 수신사지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 왔다라는 거. 자, 나번 한번 보실까요? 김윤식, 그렇죠? 그리고 1881년 그리고 활동 보니까 전기, 화약, 재련 등 이렇게 됐는데 그 아래 보니까 이모군란 때문에, 그렇죠? 1년여 만에 조기적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니들 지원을 못 해주니까 너무 귀국해라. 자, 영선사지요. 영선사는 이제 청나라로 갔다 온 거지요. 자, 1번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통신사가 파견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암행어세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다. 이것은 조사시찰단입니다. 자, 당시에 개화사상의 그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보냈던 조사시찰단. 자, 동그라미 3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경과로 파견되었다. 이것은 이제 1883년에 있었던 보빙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무기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영선사가 귀국한 다음에 무엇을 만듭니까? 무기제조 창고, 기기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파견.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었죠. 이때 아니다라는 거죠. 자, 3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가상의 일기가 쓰인 이후의 사실, 이 일기 이후에 있었던 일, 드디어 내일 우정총국에서 개국 축하연이 열린다. 이 연회에서는 개화 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이는데요.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홍영식이 미국 우편제도를 보고 들어와서 임금님께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근대적 우편 사업을 담당하였다. 이게 뭐예요? 우정국이죠.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 일어난다. 이른바 갑신정변이죠. 이때 이제 급진파가 온건파를 습격을 하면서 개화당 정부를 만들면서, 그렇죠? 개화당의 14개조 정강 발표. 1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자,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99년까지 있었는데요. 들어가면 안 되죠. 두 번째,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 그래서 이름하여 경인선이지요. 경인선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게 되죠? 일단 1899년에 착공을 해요. 그리고 한번 개통을 했다가 1900년에 전 구간을 개통을 하니 둘 다 들어갈 수 없다는. 자, 세 번째,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서 원산학사가 만들어지니 1883년에 원산학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883년 원산학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후 상황이죠. 자, 이것은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3번 틀렸고 4번. 황실이 자본을 투자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한성전기회사 1898년에 들어와서 이제 전차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이후 상황이니까 되고요. 다섯 번째. 자,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이인직에 의해서 1908년에 세워지죠. 이 이후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 상황이 아닌 것, 이전 상황 3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건데 뭐라고 막 써 있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확대를 해놨네요. 자, 경고, 부인 동포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여자의 몸으로 규문의 처하와 삼중지에 간섭할 사무가 없사오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야 어찌 남녀가 있겠느냐. 그렇죠? 듣사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2만 동포들이 연초를 아니 먹고, 그렇죠? 금연한다는데 이런 일에 우리도 도움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뭡니까? 국채보상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빚 약 1,300만 원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이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3천억?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자, 경우에 따라서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3조가 될 수도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 다 틀려요. 하여튼 엄청난 돈이었다라는 게, 지금 환가하기 힘들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되었고, 서상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1번. 근우회의 주도. 근우회는 1927년에 있었죠. 그래서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뭐예요? 평양에서 시작된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죠. 대구에서 시작되어야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조선 사람 조선의 것 등의 구호를 내세웠으니 이곳이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우리 거 쓰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리. 자, 네 번째.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시킨 건 누구예요? 독립협회 활동이죠. 독립협회는 1896년에 활동을 해서 99년까지 활동을 했으니 당시에는 없었고요. 다섯 번째, 서상동 김광재의 발의로 본격화되었죠. 그래서 대구에서 조직화되고요. 그리고 기성회가 만들어지고요. 서울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다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지원을 했었다라는 것. 38번 들어갑니다. 가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파리의 외무 장관 각하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장악을 했어요. 조선 왕은 일본 공사 오토리의 요청에 따라서 무엇을 구성해야 했고, 이 기구는 의정부 영의정 김홍집이 총지를 겸임했고요. 새로운 기반 위에 중앙정부를 조직한 다음에 무엇을 활동을 계속했고, 행정, 재정, 법률 분야에서 여러 개혁안, 그러니까 지금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해라 라고 했고, 무슨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894년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고, 첫 번째 1차 가보개혁 군국기무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으니 이것은 을미개혁 때, 그렇죠? 을미개혁 때 건양. 자, 두 번째.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정설을 했으니 1881년에
별기군. 그래서 82년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당시에는 이제 민시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던 개화정책의 일환이었고, 세 번째,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했으니 광무개혁이지요. 광무개혁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에서 실시를 했었고, 자, 네 번째,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 여기 안 나왔지만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뭡니까? 제2차 가보개혁이죠. 홍범 14조에 의한 것. 다섯 번째,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으니 이것이 1차 가보개혁 군국규무처에서 있었던 개혁 내용이다.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번하고 헷갈리게 내버렸다는, 가보개혁, 을미개혁, 요건 구분이 되는데 이건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주제 일제강점기 들어왔네요.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한국사의 타율성, 정체성, 그 아래 보시면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일본 놈들이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 왜곡, 식민사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 자, 기억번. 이동휘 동사를 저술하였다. 이건 안타깝게도 조선 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번. 신채호 조선상고사를 저술하다. 그렇죠? 그래서 신채호는 이제 난가사상을 중요시했고, 이 식민사관에 반대하면서 조선상고사, 그렇죠? 이렇게 저술을 해서 여러 활동을 했었다. 디귿번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를 편찬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 역사 왜곡을 담당하게 하니 이 나쁜 놈들이죠. 식민기구입니다. 자, 리을번 백남은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적 유물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봉건제가 우리나라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전개를 쫙 시킨 다음에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 한국 역사를 집어넣었죠. 우리 역사를 집어넣고 다 맞는데 일본 놈들이 봉건제도가 없다고? 왜 없냐? 우리 조선시대도 봉건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식민사관을 비판을 했었다라는 거죠.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유물은 의암, 유인석이 입던 평상복으로 등록 문화재입니다. 자, 유인석은 위정척사 사상의 거두인 이양로의 문화고 그가 복수보영 뭐예요? 국무의 원수를 갖고 전통을 보존함. 을미사변 얘기네요. 그렇죠? 복수보영의 기치 아래 일으킨 의병은 뭡니까? 을미의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에 화가 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제 고종은 아관파천하고 아관파천하면서 단발령을 철회하고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니 의병이 자진해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1번. 단발령의 시행에 반발해서 봉기하였다. 그렇죠.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 자, 두 번째. 해산 군인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1907년에 이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 세 번째.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니 1920년 6월 달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이죠. 이 의병, 군대를 얘기하니까 대한독립군. 네 번째.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했다. 독립의군부지요.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복벽주의로 1912년에 조직을 했었다. 자, 다섯 번째.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역시 정미의병이죠. 이 정미의병에서 13도 창의군을 조직을 하고 이 13도 창의군은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하는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국 영사관에 서신을 보내서 우리는 독립군으로서 그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4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했고 의열단을 조직했고 황푸공관학교 민족혁명단. 그렇죠. 누구예요?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선생. 자,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독립운동 사에서 김원봉이 빠지면 안 되죠. 자, 1번.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안중근 의거죠.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으로 가서 초대 통감 이토를 저격해서 처단을 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명동학교를 설립했으니 김야견이다라는 거죠. 명동학교. 그래서 1908년에 그 학교를 설립하죠. 자, 홍코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을 했으니 윤봉길 의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봉길 의거는 1932년 4월 달에 홍코공원에서 있었다, 상하이. 자, 네 번째.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에서 승리하였다. 양세봉이죠. 양세봉 1932년에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과 그렇죠? 1932년 영릉가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다섯 번째, 중국 우한에서 군사 조직인 조선 의용대를 창설했다. 선생님, 우한이 어딘가요? 그 중국 현재 우한시 있죠? 그 안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한커우가 있어요. 한커우. 자, 이 김원봉은 한커우에서 군대인 지금 나와 있는 조선 의용대를 만듭니다. 자, 42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다른 시험, 그러니까 이 예전 시험에서는 중국 관내에서 만든 최초의 그 한국 사람들의 군대였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뭐다? 조선 의용대다라는 거죠.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일제정책의 시기 볼 수 있는 모습. 자, 장씨개명을 강요해서 우리의 성명을 바꾸니 참 열받는구만. 그렇죠? 민족 말살통치입니다. 1930년대. 자, 급불 아니고 국민징용령을 시행해서 그리고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 가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징용령. 전쟁 이후 상황. 그렇죠? 자, 1번. 태형령을 집행하는 경찰 1910년대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해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1910년이죠. 그래서 허가제로. 언제까지? 1920년까지. 자, 세 번째. 암태도 소작쟁에 참여하는 농민.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서 1924년 서태석이 문제철을 상대로 소작료를 40%까지 낮추는 쾌거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그렇죠? 그래서 민족 말살통치. 니들 민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서사를 암송해라. 다섯 번째, 조선 밀립대학 기성에 성금을 내는 상인이죠. 그래서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어제 8시에 도남을 떠나기 시작한 순종 황제 인산 행렬. 그래서 그 아래 대여가 막 관수기를 지나가시며 그 뒤에 이왕전하, 이강공 전하가 타신 마차가 지나는 8시 40분경 그 행렬 동편에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며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으니 순종의 인산인 날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1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1919년 3.1운동이죠. 고종의 인산일. 자, 두 번째.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으니 1929년 광주지회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지원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간의 활동. 자, 세 번째.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전 일본 놈들의 발각이 돼서 사전 체포가 되어서 안타깝게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3번 정답. 네 번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발단이 되었으니 이것이 뭐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박기옥을 희롱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촌동생 박준채가 한 거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죠. 편파 수사를 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의 시민들이 만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전국으로 확대되죠. 5번.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획이 뭡니까? 3.1운동에 일본 놈들이 대학살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미안해.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를 할게 해놓고 이 기만책이었고 엄청나게 더 강한 탄압을 우리 민족에게 했었다라는 거죠. 자, 44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진은 이봉창이 이 단체 입단 이후 독립운동에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태극기 앞에 찍은 것인데요. 그는 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봉창 의거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김구의 한인애국단이고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을 하지요. 여기에서 이제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실패하고 그렇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1932년 4월 달에 상하이 훈코공원에 가서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것. 자, 봅시다. 단체 설명. 1번. 김구에 의해서 상하이에 조직되었다. 정확하게 맞죠? 1번이 정답. 그래서 이 단체를 왜 만들었습니까? 침체된 임시정부의 독립활동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직한 것이 한인애국단이었다. 두 번째, 조선혁명선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의열단. 그래서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 작성. 자, 세 번째, 김상욱, 김익상 등이 단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역시 의열단이죠. 1920년대 전반 김상욱은 이제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요. 그리고 김익상은 이제 1921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게 되죠. 의열단의 활동이에요. 자, 네 번째,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 준비 독립의군부죠. 임명찬에 의한 1912년의 단체. 자, 다섯 번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민회 활동이죠. 신민회가 활동을 했고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1919년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로 변경되었다. 자, 45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필해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네요. 그렇죠.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네 번째, 좌우합작.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해서 입법기구도 만들었었고, 일곱 번째, 전국적으로 언론집회 결사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라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좌우합작이잖아요. 좌우합작. 몇 개 조항이 나와 있다? 7개. 실원칙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이렇게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왜 전개가 되죠? 1946년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근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좌우합작 위원회를 바로 7월달에 만들어버리고 10월달에 이 7원칙을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활동을 했던 것이 좌우합작 운동. 자, 어디에 있습니까? 답번에 있죠? 3번에 답번이 정답인데 만약에 이것이 모르겠다라고 해도 자, 지금 보면 1조에서 뭐가 나오냐면 45번에 3번이죠. 1조에서 뭐가 나와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정에 의해서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 상황일 것이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좌우합작이 바로 이어지진 않죠. 무엇인가 하죠.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잖아요.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2차 결렬이 되는데 1차 미소 공동회에서 결렬이 되니까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이거 결렬된 거 이것도 기다렸는데 이것도 무마되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한만의 정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상을 하다 보면 3번이 정답일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46번으로 갑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 민족계몽과 독립에 헌신한 남강 이승훈 선생인데 자, 일단 활동 내용을 볼게요. 신민회에 가입합니다. 자기회사를 만들고요. 태극선을 경영을 하고요. 백오인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옥고를 치르고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였다라는 거죠. 자, 1번 민족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승훈이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그렇죠? 1907년 신민회의 활동 이승훈 정주의 오산학교.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누가 있었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고요. 2대 대통령 박은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서유견물 집필했다. 유길준, 서유견문, 중림론. 그렇죠. 네 번째,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 문자체계를 정리했으니 주시경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었으니 1907년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위종 이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6번에 1번이 정답, 47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근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역사신문인데요. 일제 쌀 증산을 위한 계획 발표를 합니다. 이놈들이 쌀을, 그렇죠,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쌀 생산을 늘리겠다는 조선총독부의 계획 발표됐어요. 발표됐으니까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다. 일본 내에서 쌀값이 폭등을 해버리죠. 이유는 그 이촌양도 현상이죠. 일본의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촌을 해버리면서 그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해버리죠.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그냥 갖고 와 쌀 수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에서 산미 증식해라라는 산미 증식 계획이죠. 그래서 언제 1920년부터 1934년까지 그래서 34년에 중단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죠. 그래서 두 차례 1차, 2차 계획이 있었다. 1번 농광회사가 주도해서 추진하였다. 1904년에 어떤 겁니까? 일본 놈들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을 철회시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추진 과정에서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산미 증식계획. 세 번째, 태평양 전쟁 이후 군량미 조단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태평양 전쟁 1941년에 있었죠. 네 번째, 하와이 노동 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배경이 된 것은 1903년에 대한제국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죠. 그러면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북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함경도 관찰사 조병 식이 그렇죠. 1889년에 선포한 방북령.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우리 4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활동. 그렇죠. 자,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를 봤다. 첫째, 두 번째 줄에 자주. 둘째, 두 번째 줄 평화적 방법. 셋째는 두 번째 줄에 민족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1872년. 1972년.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지요. 공동성명. 그래서 어떤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렇죠. 1번. 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렇죠? 왜 박정희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 원칙에 합의를 봤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니 그것이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두 번째, 금강산 관광을 시행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개성공단의 설치 합의했다. 합의했으면 2000년. 김대중 정부입니다. 설치에 착공한 거. 개성공단을 착공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 하고 합의는 2000년에 했다. 자, 네 번째.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니 2000년 개최하죠. 김대중 6월 달에.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니 이건 이제 1991년. 그렇죠. 노태우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1번이 정답, 49번 들어갑니다. 다음 명령을 발동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대통령은 오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을 했고 또한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금융실명제 1993년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했다라는 거죠. 1번.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962년이에요. 박정희가 중심이 되었던 그 군사정부에서 추진하게 되죠. 그것이 1번. 네, 틀렸죠. 자, 두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것 1996년이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정확하게 정답. 세 번째 보시면 미국과 FTA 2007년에 했어요. 이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번째,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데 1800? 왜 그러죠? 1978년 박정희 정부에서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900년대로 가기가 싫은가 봐요, 제가. 자, 5번.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은 1950년대지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렇죠. 세계 하얀 산업 재분재당 섬유공업을 발전을 시키니 그것이 무엇이다? 400산업이었다. 자, 50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운동화는 이한열이 시위할 때 신었던 것입니다. 자, 1987년 6월달 이한열은 연세대 학생 이한열은 이제 6월 9일 날 최루탄에 맞아서 후송을 가게 되지요. 자, 그 시위할 때 신었던 것으로 최근 보건되었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경을 헤맸고요. 그리고 이제 후송되어 식물인간이 되고 7월 달에 사망해버립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사건을 결과로 6월 민주항쟁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끌어냈죠. 구차개헌. 자, 1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지요. 자, 두 번째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자, 4.19 혁명이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네 번째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획이죠. 그래서 4.13 호원 조치 때문에 호원 철폐해라 라고 하고 안 하니까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6.29 선언을 정부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게요 라는 거죠. 항복을 했죠. 자, 다섯 번째 국민의 요구에 굴복해서 대통령이 하야했다. 4.19 혁명이죠. 대통령이 하야했다라는 것이 4.19 혁명.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떤 부분은 쉽고 어떤 부분은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틀린 것이 중요하죠. 내가 틀린 것을 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론을 다시 들춰보시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은 다시 이 책을 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론 강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보시기 바로 직전에 기출문제는 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 3회차는 무조건 풀고 시험장에 가세요. 이 3회차에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쉬운 거 다 공통된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시험
장에 가셔야죠. 자, 저는 이제 그 33회차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다시 강의로 이제 찾아뵙고 있고요. 이번 시간 정리 잘 하셔야죠. 정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